채권 가치 변동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표 한 5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채권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연금 10억 만드는 성공 레시피. 오늘의 사연부터 발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또 사연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자, 어떤 사연을 또 만나볼지 갑니다. 여기 사연이 도착했네요.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는데 요즘 채권 투자에 대한 기사가 많더라고요. 시들해진 주식시장, 이제는 채권 시대, 이런 기사도 있고요.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채권 여전히 생소하고 또 막상 직접 투자까지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채권 투자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채권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맞춤형 전문가 한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에서 채권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천후 나율입니다. 전천후 나율입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전천후라는 뜻이 제가 사실 몰라가지고. 아, 몰랐어요? 전천후란 말을 저희 안 쓰는데. 우리 MZ한테 넘어가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MZ. MZ라서. 그럼 우리 이동기 차장님은 전천후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뭐 매일 쓰고 다니죠. 아, 그래요? 전천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전천후로 모셨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양대 산맥이 바로 주식과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큰 반면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또 만기일까지 금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채권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투자 방법 좀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직접 투자 방식을 보통 개별 채권 투자라고 합니다. 개별 주식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거래 계좌를 만들어서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단위가 좀 많이 큰 편이라서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여러 채권을 동시에 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채권 거래가 최소 100억 원 단위고 그리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10억 원씩 거래되고 뭐 50억 원씩 단위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 같은 간접 투자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수수료랑 뭐 운용 보수 같은 비용이 있다는 게 단점이겠지만 그 대신 전문가가 시장 분석, 종목 분석 그리고 뭐 타이밍까지 알아서 맞춰주어서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근데 도대체 채권이 뭐냐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채권이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나유리님 잘 읽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그거는 우리 체린이들도 다 압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입니다. 증서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종이처럼 실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모든 채권이 전자등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린 사람은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가 이제 금리인 것이고요. 빌려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도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또 누가 빌려갔느냐에 따라서도 이자율은 다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발행사의 채권의 금리는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의 금리는 높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채권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리합니까? 네, 예리하신데 금리와 채권은 일단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예적금의 이자율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채권은 내가 처음에 매수한 그 높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시장보다 금리를 더 주니까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매수했던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하락한다는데 씩 웃으면서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예, 웃지 마세요. 하락할 때는 웃지 마. 알겠죠? 채권의 가격은 그 만기별로 그 변동폭이 다른데요. 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가격 변동이 커집니다. 채권의 가격은 만기까지 나오는 이자 부분이 할인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이랑 만기 10년짜리 채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면 단순히 만기 1년짜리 채권보다 만기 10년짜리 채권의 이자가 산술적으로 그냥 10배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나 많이 줘요? 그렇죠. 10년이니까 1년인가 10년. 그래서 금리가 움직일 때 장기채 채권 가격 변동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장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치 변동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가치 변동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별표 한 5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 말해주세요. 바로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까마귀 한번 10마리 날아가는 거 봤어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맥을 좀 짚어주세요.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약속한 금리를 주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써야 할 때 채권의 만기를 맞춰서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만기 매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기 매칭형 채권 펀드. 이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혹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네, 물론이죠. 돈이 필요할 때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게 만기 매칭 전략이라고 했죠. 펀드 설정 시점에 펀드의 만기와 편입하는 채권의 만기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시장금리 변동성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펀드의 만기가 정해져 있고 펀드 가입 시점에 어느 정도 확정금리를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편입되어 있는 채권의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을 만기에 받아갈 수 있어 예측 가능하고 시장금리 방향이 불확실할 때 수익을 확정시켜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많이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DC형과 IRP 가입자도 만기 매칭형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만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 하니까 온라인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또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째는 채권 발행사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같은 금리라면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부채 비율이 조금 낮은 우량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좋겠고요. 원리금이 보존되는 게 최우선일 때는 적정한 채권을 찾는다 하시면 대한민국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국민주택 채권과 같은 무위험 채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용등급입니다. 채권 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등급까지 10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트리플 B등급 이상부터 투자 가능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AA 등급의 채권이 부도난 적은 없었습니다. 가급적 AA 등급 이상 우량한 채권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만기일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은 예금과는 달라서 중간에 위험 등급이 없는 국채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매도하실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나 유동성에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잘 고려하셔서 만기일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나유리님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천후니까 우리 차장님도 이제 전천후로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감사히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또 좋은 정보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안녕!